엊그저께 국회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과거 국회 선진화법이 2012년도죠. 그때 통과됐는데 국회 선진화법이 제정되기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간 동물국회로 회귀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제정되면서 국회가 여야 합의하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식물국회라는 비아냥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저는 제가 19대 국회에 있었잖아요. 제가 있었던 4년 동안 한 번도 물리적 충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사실은 국회 들어갈 때 나는 몸싸움 같은 거 잘 못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하고 들어왔었는데 국회 선진화법 덕분에 몸싸움 없는 국회가 됐었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민주당이 그야말로 국회 선진화법을 철저히 잘 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식물국회라는 그런 비아냥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동물국회보다는 식물국회가 더 낫다. 동물국회보다는 식물국회가 차라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국회 선진화법을 찬성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식물국회 비아냥거리면서 국회 선진화법을 폐기하자는 이야기를 막 했었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이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야당이 되고 나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주도해서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이제 폐기하려고 하는 거죠. 원칙대로 하면은 엊그저께 같은 상황에서 야당 쪽 소수 사당이 합의해가지고 패스트트랙을 추진을 하게 됐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들을 개진하고 이렇게 가야지 정상이죠. 이것을 물리적으로 막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바로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사당이 합의하면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법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적으로는 여야가 합의해야만 의사일정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는 대신에 날치기 통과 이거는 못하게 하면서 또 이 날치기 통과나 회의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못하게 차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19대 때 국회 때 제가 당시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테러 방지법 저지를 위해서 당시에 저 같은 경우 필리버스터로 5시간을 넘겨서 무제한 토론을 했었죠. 그때 제가 5시간 한 30분 정도 했습니다. 11번째로 토론자로 나섰었고요. 원칙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완전히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죠. 굉장히 그때 필리버스터를 하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후원도 해주시고, 정치에 그때 감동적으로 이제 보시고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자한당은 필리버스터 할 능력이 안 되죠.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동물처럼 그냥 때려 부시고 막 막는 것이 자신들의 특기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국회의장에 대한 성추행 논란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 여성단체 연합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뭐 너무나 잘 아시듯이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성추행이란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강제추행죄, 성추행이라는 것의 일반적인 형태가 전혀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성추행을 유도했죠. 성추행 자체가 아닌데 그것을 유도하는 이런 행동을 했었고, 여성원들을 일부러 앞에서 맞게 하고, 또 이미자 의원이 뭐 몸으로 막 배를 밀착해서 오히려 국회의장을 막는 장면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뭐 이거 손대면은 성희롱이에요? 막 이러니까 국회의장이 그러면 뭐 이것도 성희롱이냐? 뭐 이런 식으로 잠깐 볼 부분을 만졌다가 뗐는데 그런 경위에 비춰볼 때 이것은 성추행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저는 또 판사 출신이니까 여기에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 여기 나오네요. 자, 강제추행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내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해서 강제추행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자 의원은 자기가 주관적으로 수치심 느꼈다면서 막 성추행 당했다고 막 난리치잖아요. 그거는 자기 주관적인 생각인 거죠. 객관적으로 일반인들이 보기에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으로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등, 그 다음에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행위가 있었던 경위가 바로 이미자 의원이 먼저 막 배를 밀치면서 신체 접촉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만지면 성희롱이라고 하니까, 그럼 이것도 성희롱이냐라고 하면서 한 표현이기 때문에, 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추행이라고 우리가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주위의 객관적 상황은 뭐 아시다시피 국회의장을 못 나가게 막고 있던 상황,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성적 도덕 관념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건데, 이 성적 도덕 관념이라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 비춰볼 때 어느 정도까지가 이제 성적 도덕관념에 부합하느냐 뭐 이런 건데,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얼굴이라고 하는 부위는 이게 성적으로 특별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그 당시 상황이 여러 사람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특히나 못 나게 막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강제추행, 성추행을 할 의도로 했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고의도 없지만은 그 자체가 성추행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김인성님, 이미자가 오히려 성추행한 거네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자 의원이 먼저 막 신체 접촉을 시도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강제추행이 아니고, 만약에 이미자 의원이 강제추행죄로 국회의장을 고소한다면 거꾸로 이것은 국회의장이 이미자 의원을 무고죄로 저는 고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무고죄가 될 수가 있어요. 국회의장을 일하는 지위를 비춰볼 때 이것은 명백히 국회의장을 깎아내리기 위한 행동이고, 그러한 그 고소이기 때문에 저는 무고죄도 성립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미자 의원이 성추행으로 고소했으면 좋겠어요. 벌써 했나요? 고소했으면은 무고죄로 역고소하면 됩니다. 무고죄로 저는 역고소하면은 오히려 저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또 심각한, 한 가지 더. 이 여성단체연합에서도 이거를 명확하게 문제 삼았어요. 자, 한국여성단체연합, 미투 운동의 정신을 훼손한 행위다, 이거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성단체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모여 있는 분들이라서 이렇게 이런 성명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미투 운동의 정신을 훼손했다라는 거죠. 명백히 강제추행죄가 되고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여서 여성들이 고소도 못하고 문제제기 못하던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들을 고쳐보고자 우리 서정 검사님이 용감하게 나섰었고 그것이 미투 운동의 정신인데 전혀 성추행도 아닌 걸 가지고 오히려 성추행이라고 막 떠들고 다니는 이것은 미투 운동의 정신을 훼손한 거죠. 그 다음에 여성에 대한 성폭력 자체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여성을 앞세워 가지고 오히려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여성단체연합의 성명이 아주 저는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 여성단체연합에 소속된 단체들은 경기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해서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그 다음에 여성정치 기타 여러가지 이 젠더정치연구소 여러가지 단체들이 모여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최이배 의원에 대한 감금 사건 있죠. 이건 또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최이배 의원이 6시간 동안이나 감금 당했는데 밖에서 최이배 의원이 못 나가게 막았고 문을 잠가버렸고 그래서 창문을 통해서 뭐 기자회견하고 경찰을 부를 정도가 됐지 않습니까? 6시간 동안이나 회의장 밖으로 못 나가게 의원실 밖을 못 나가게 막았던 것은 당연히 감금죄가 되죠. 그리고 이 감금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혼자서 막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 막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특수감금죄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인터넷 하면 그러니까 국가법령정보의 형법 제 276조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인데 그 밑에 보면은 특수감금죄가 있죠. 278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두 개의 조의 죄를 범할 때에는 그 죄의 정한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됐으니까 5년 이하의 징역을 가중하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 되겠죠. 그래서 다중의 위력이라고 하면은 이제 한 명이 아니라 뭐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뭐 합세해가지고 이렇게 감금했을 때 특수감금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특수감금죄만 되는 게 아니라 국회 선진화법 위반인데 이게 형량이 좀 비슷해가지고 사실상 실익은 별로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법 조문으로 따지면 국회 선진화법도 해당이 돼요. 예, 국회 선진화법 보겠습니다. 예, 국회 회의 방해 금지라는 제목으로 15장에 있죠. 165조에 금지가 되어 있고 166조가 국회 회의 방해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165조를 위반하여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지금 최이배 의원이 회의에 못 가게 할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회의 방해 목적이 명백하죠. 그 다음에 회의장이나 그 부근, 여기서 그 부근이라 하면은 의원실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부근에서 감금을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가지고
폭행 손괴할 때 이때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이배 의원에 대한 사보임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게 벌어진 건데, 이 사보임이 정당하다고 지금 자한당은 자꾸 주장하고 있는데, 자, 사보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국회법 48조에 나옵니다. 교섭단체 소속 대표 의원, 교섭단체 대표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내대표를 말합니다. 원내대표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도록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그러니까 원내대표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개선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그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구정에 개선할 수 없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다만 단서조항이 있죠.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러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지금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 허가를 받은 거랑 똑같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생각이 되고, 더군다나 여기서 말하는 임시회의 경우에 개선될 수 없다는 취지는 30일 이내에 개선할 경우를 말한다라는 다른 어떤 전문가의 해석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단서조항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법률 조항들은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또 한번 쭉 점검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이미 있는데, 그것도 이미 언론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말로만 해드렸습니다. 따로 보여드리지 않고.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은 옛날에 김홍신 의원이 했던 거 있는데, 이거 잠깐 찾아볼게요. 자, 헌법재판소 판례를 찾아보려면 여기에 헌법재판소를 치고요. 여기 보면 판례 검색이 있습니다. 여기에 김홍신을 치면은, 김홍신 의원 이름으로 딱 치면은 이게 나와요. 고난쟁이 사건. 여기 보면 다항, 라항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국회의장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 선임 및 개선에 있어서 교섭단체 의원과 협의하고 그의 요청에 응하는 것은 국회 운영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라고 아니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판례상으로도 이미 2002년도에 이런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2003년도군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까지 보면 법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제는 그러면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이 자한당 세력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게 나와 있죠. 고발. 강력하게 이거는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이미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했고요. 녹색당에서도 이미 고발됐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도 고발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황교안, 나경원도 이 현장 지휘했던 교사범으로 책임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법이 국회에 접수됐나라고 엇갈린 해석을 하고 있는데, 사무관리 규정상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한당이 이걸 원천 봉쇄해 버리니까 팩스나 이메일로 지금 접수한 상태인데, 이것도 충분히 효력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아무튼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고요. 이 법을 위반한 자한당 세력들에 대해서 이제 본때를 보여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자한당 세력들의 지금 이 동물국회 난장판 벌인 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된다 라고 해서 지금 청와대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 지금 현재 참여 인원이 75,000명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조금 참여를 해주시면 뭐 20만 명 거뜬히 넘어갈 것 같습니다.